올라 반갑습니다. RTX 4070 슈퍼 및 4070 Ti 슈퍼가 출시된 후 여러가지 평가로 나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4070 슈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4070 Ti 슈퍼, 티슈죠. 티슈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같은 제품을 두고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저에게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얼마 전 저희 채널에서 진행했던 콜라보 PC를 구매한 구독자분들께서 RTX 4070 슈퍼라든지 RTX 4070 Ti 슈퍼로 그래픽 카드를 바꿔서 쓰면 어떨지,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RTX 4070 Ti 슈퍼부터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70 슈퍼도 테스트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할 제품은 EMTEC의 RTX 4070 Ti 슈퍼 게이밍 프로 모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패키징 살펴보면 16핀 변환 젠더가 있어요. 8핀 전원 케이블 2개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익숙하죠. 그리고 RGB 싱크용 케이블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출시되었던 모델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트리플 펜 구성으로 기본 블랙 컬러에 RGB가 들어오는 부분은 모두 아크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 재질의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3슬롯입니다. 꽤 두꺼워요. 자, 스펙 변경 사항이라든지 성능 관련해서는 엠바고 리뷰에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만약 기존 RTX 4070 Ti라든지 4080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엠바고 리뷰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채널에서 얼마 전 진행했던 콜라보 PC를 구입한 분들의 요청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콜라보 PC의 스펙이 인텔 14600KF에 DDR5 5600 32GB를 탑재하고 RTX 4060 Ti를 장착한 모델이었죠. 물론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4070 슈퍼도 나왔고 4070 Ti 슈퍼도 나왔는데 그래픽 카드를 그대로 장착해서 사용하면 14900K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 말이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병목 현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고 막연하게라도 CPU를 탄다라는 정도는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병목 현상 관련해서는 워낙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 약간 도시괴담 같이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좀 고집을 피워서 요 내용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14600KF와 14900K에서 RTX 4070 Ti 슈퍼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전 최신 바이오스 패치와 윈도우 업데이트 진행했고요. 테스트에 사용된 드라이버는 551.23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렉트X 12 기준 테스트인 타임스파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해상도를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타임스파이는 2560-1440 QHD 대상도 기반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프만 보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착시죠. 14600KF에서 그래픽 스코어가 24139점, 14900K가 24213점이 나왔습니다. 74점 차인데 요거는 그냥 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840의 2160 해상도 기준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14600KF가 11893점, 14900K가 11931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83점 차인데 요것도 결과만 두고 보면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임스파이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죠. 이게 그래픽 스코어 기준이라서 이런 건데 만약 CPU 테스트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제 종합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자,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재밌는 상황이 발생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패스하겠습니다. 테스트 버전의 드라이버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식 버전 드라이버 적용 이후 유독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만 점수가 튀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수가 아주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할 때 항목별로 최소 20번 가까이 돌리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중 가장 높은 점수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점수를 반영하거든요.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튀는 경우는 처음 보는데 여튼 이런 이유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조금 빼겠습니다. 3840의 2160 해상도 기준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의 경우는 점수 차이는 20점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어 스트라이크 쪽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냥 동급이죠. 자, 어쨌든 그래픽 스코어만 보면 동급? 그러면 QHD라든지 4K에서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두고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실제 게임상에서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중요할 거고 또 게임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게임에서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르자 호라이즌의 FHD 대상도 결과입니다. 평균 프레임과 1% 프레임 구간에서 10프레임 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4070 Ti와 4070 Ti 슈퍼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차이가 상당히 커 보이죠. 자,
다음으로 QHD 해상도 결과입니다. 평균 프레임과 1% 프레임 구간에서 차이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 기준으로 7프레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뭐 이 차이도 70ti와 70ti 슈퍼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래픽 카드지만 CPU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4K 해상도도 살펴보겠습니다. 4K 해상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자세하게 따로 설명드릴 예정인데, 여기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CPU가 되었든 GPU가 되었든 밸런스가 무너지고 특정 하드웨어의 성능이 다른 하드웨어의 성능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발목 붙잡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FHD와 QHD에서의 결과를 보면 14600KF가 4070ti 슈퍼의 발목을 붙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나마 포르자 호라이즌의 경우는 DLSS3를 사용했기 때문에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DLSS 미적용 타이틀인 배틀그라운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FHD 해상도입니다. 평균 프레임을 보면 6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 정도면 거의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게 동일 그래픽카드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QHD 해상도로 넘어가 볼게요. 평균 프레임 격차가 거의 30프레임 수준으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 뭐 그래픽카드가 다른 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4K 해상도를 살펴볼게요. 이제 거의 7프레임 수준으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프레임 차이면 사실 게임할 때 체감하기 힘든, 그냥 동일한 카드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준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면 낮은 해상도에서는 병목으로 인한 프레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DLSS3 지원 타이틀 대비 DLSS 미지원 타이틀에서는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마도 예상하신 것보다는 차이가 더 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출력되는 프레임이 클수록 병목으로 인한 성능 차이가 발생합니다. 출력되는 프레임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GPU가 일을 잘 한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GPU가 일을 잘할수록 CPU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프레임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냥 빡센 게임이라면 어떨까요? 이 차이가 줄어들까요? 사펑 2077입니다. FHD 해상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QHD는 어떨까요? QHD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4K는 어떨까요? 4K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4K에서는 14600KF에서 평균 프레임 기준 조금 더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유가 뭘까요? 사펑 이전에 테스트했던 배틀그라운드라든지 포르자 같은 게임의 결과를 살펴보면 해상도를 제외하고 단순 프레임만 두고 봤을 때 100프레임대에서 차이가 상당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4070ti 슈퍼가 초당 150장 안쪽으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수준에서는 14600KF도 14900K 대비 큰 차이 없이 따라가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손발 맞춰서 일해줄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사펑 2077의 경우 3개 해상도에서 보여준 프레임은 DLSS3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감안을 해본다면 뭐 네이티브 프레임은 전부 150프레임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QHD 해상도에서부터 100프레임 미만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가에 따라서 차이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쌔신 크리드 미라즈입니다. DLSS2만 적용된 타이틀인데요. 애초에 프레임이 많이 나오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HD에서 2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70프레임 정도 나와야 되는데 병목으로 인해서 150프레임대로 내려앉은 거죠. 자, QHD에서도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15프레임 정도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4K에서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어쨌든 FHD라든지 QHD에서는 병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사펑이 독특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마 전 출시한 게임이죠. 용과 같이 8편입니다. 이 게임을 넣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용과 같이 시리즈의 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DLSS3를 탑재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FHD를 보면 50프레임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프레임 단위가 크면 클수록 병목으로 인한 차이가 커진다라는 걸 떠올려 봅시다. DLSS3로 인한 뻥튀기 된 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딱 50%대를 보면 거의 180프레임대입니다. 지금까지 비교한 내용을 살펴보면 병목이 생기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QHD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DLSS3를 감안을 해보면 네이티브 150프레임대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DLSS3가 적용되니까 상당히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공식이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가늠해 볼 수는 있는 거죠. 4K 상도에서는 그냥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은 정리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만약 RTX 4070ti 슈퍼를 기준으로 본다면 FHD라든지 QHD 해상도 모니터에서 사용한다고 할 경우 14600KF 탑재 시스템에서는 병목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4K 모니터를 쓰는 분들이라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병목 테스트를 하고 나면 분명히 내 CPU에서는 저 그래픽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거네. 저걸 쓰려면 대충 이 정도 CPU는 있어야 되는 거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만 따지면 무조건
무조건 고성능 CPU를 쓰는 게 맞고 또 고성능 CPU에 투자하고 나면 이 급에는 그래도 이 급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고성능 GPU를 가게 되겠죠. 결국 사용 목적은 뒷전이고 그냥 시스템 구축에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시스템 밸런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목적 그리고 주로 하는 게임 여기에 또 모니터 사양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성능을 구현해주는 가장 낭비 없는 구성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병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고 또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한번 뭐 다 같이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 내용을 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4070 Ti 슈퍼는 QHD가 메인이고 4K 60프레임 수준 그리고 DLSS3 기준으로 144Hz 모니터 환경을 갖춘 분들이라면 대응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그나마 CPU 선택폭이 좀 넓어지고 병목으로 인한 성능 로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콜라보 PC를 구매한 구독자분들은 풀 HD 환경에서는 비추입니다. 비추예요. 그리고 QHD 환경이라면 쓸 수는 있습니다. 4K 환경은 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게임 테스트 영상 이어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You know what it is, this that rubber band game. Make that money, throw that cash, we don't bother with fame. When we pull up, it's a shootout with you hoes in your face.